보면은 비만약 하나 먹자고 수면제, 신경안정제 한 2알, 그 다음에 변비약. 안녕하세요, 큐생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흔히 많이 처방받는 다이어트 약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정말 꼭 과도하게 체중이 많아서 많이 고도비만이어서 비만약을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만은, 몸매를 더 아름답고 멋있게 가꾸기 위해서 비만약을 정해진 어떤 기간보다 훨씬 더 많이 먹고, 그리고 좀 거기에 굉장히 좀 의존하고, 그리고 만약에 비만약을 중단했을 때 요요가 올까봐 굉장히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리고 그런 분들은 어찌됐든 병원에 가서 이러이러한 증상을 설명하고, 만약에 A라는 병원에 가가지고 내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약을 타 먹었다가 이제 더 이상 이거 약 끊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B라는 병원에 가서 막 그 약 주세요 해서 더 타다 먹는 경우도 있고, 몸무게를 잴 때도 막 옷을 막 껴입고 한여름에 패딩 입고 재가지고 몸무게 많이 나오게 하고, 이런 그 약물의 어떤 과도한 남용, 오용 같은 게 얼마나 좀 문제가 되는지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구독. 자, 먼저 다이어트 약제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. 흔히 한 5가지 종류를 처방을 해드리고, 그 중에서 뭐 제가 자주 쓰는 건 또 2가지로 좀 압축은 되는데, 어쨌든 간에 가장 효과가 좋은 약제들 중에 뭐 펜터민 계열이라든가 펜디메트라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단기간,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복용해도 한 번에 한 3개월 이상을 복용하면 안 되는 약들이고, 뇌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리나라에서는 향정신성 약물, 그러니까 마약류로 구분이 됩니다. 그래서 무슨 뭐 정말 어떤 중독이라든가 그런 걸 일으키는 마약은 좀 아닙니다만은, 어쨌든 간에 뇌에 중추에 작용을 해가지고, 옛날에 그 제 우울증 편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,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해가지고 식욕 억제를 강하게 시키는 작용을 합니다.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게 굉장히 좀 효과가 좋고 아주 뚜렷하고 환자분들이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, 아까 말씀드렸지 펜터민, 펜디메트라진 이런 계열을 처방을 해드리는데요. 이게 약효가 좋다는 얘기는 또 뭐냐면, 바꿔 말하면 부작용도 크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런 그 신경 전달 물질을 건드리는 약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 같은 경우가 뭐 입이 굉장히 마른다든가, 변비가 심해진다든가, 아니면 신경이 굉장히 막 과활성하게 돼서 막 불면증도 생기고 너무너무 막 이제 흥분이 되는 거죠. 그런 것도 있고, 손발끝이 막 쩌릿쩌릿해지는 감각 이상이 온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드실 때는 어쨌든 간에 저용량으로 시작해서 저용량의 부작용이 없는 게 확인이 되면 적정 용량으로 올려서 한 3개월 정도 딱 먹고, 어느 정도 체중이 줄었다 이러면 그때 딱 약을 좀 휴지기를 갖고, 뭐 짧으면 뭐 한 달, 길면은 막 3개월, 6개월 정도 휴지기를 갖고, 만약에 다시 요요가 왔다고 하면 그렇게 처방을 또 하고, 또 한 3개월 정도 복용하고,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, 이제 어쨌든 간에 내가 직접 살이 빠졌잖아요. 어쨌든 약을 먹고 살이 빠지면 거기에 대해 굉장히 좀 의존을 하게 되는 경향이 좀 세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약을 장기 복용하게 되면 이제 뭐 단순히 변비만 생기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뇌의 어떤 전반적인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심혈관계라든가 뭐 폐, 심폐 기능에도 문제를 미칠 수가 있고, 뭐 혈압이 상승한다든가, 아니면 녹내장, 이제 눈에 생기는 녹내장이라는 질환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.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3개월 먹고 뭐 끊었다 다시 3개월 먹고,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안 되고요. 어느 정도 일정 기간, 뭐 아무리 오래 해도 1년 미만으로 해서 끊어줘야 되는데,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래 막 몇 년씩 지속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면 이 약제에 대해 의존성도 생기게 되고, 내가 원래 예를 들면 한 뭐 10 정도를 먹었다라고 치면 이 용량에 대해서 내성이 생깁니다. 그래서 계속 내가 10을 처방받아도 예전만큼 막 살도 안 빠지고, 예전만큼 이제 그 약효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점점 더 많은 양을 원하게 되고, 그럼 부작용도 더 세지고, 그럼 부작용을 또 억눌러 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약들을 더 처방을 받게 됩니다. 역시 이제 말씀드렸듯이 신경안정제나 수면제도 이제 향정신성 약물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로 분류가 되는 다 약물이어서, 이것을 오래 복용하게 돼도 이거에 대한 약제에 또 부작용도 생기게 되는데요. 이런 것들이 좀 뭐 권태감이라든가 무기력함, 그리고 역시 이제 뇌 신경물질을 건드리기 때문에 어떤 중추 신경계에 대한 어떤 부작용들, 그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, 심한 경우에는 뭐 이거는 아주 명확하게 의학적인 어떤
상관관계가 입증된 거는 아직 아니지만은 이제 자살 사고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되어 있고 어떤 문헌에 따라서는요. 그리고 또 이 약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의존성이라든가 내성이 또 생겨서 이 약제도 못 끊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. 그래서 보면은 비만약 하나 먹자고 수면제, 신경안정제 한 2알, 그 다음에 변비약, 그 다음에 소화제, 그러니까 벌써 이미 약을 6, 7알을 먹는 거예요. 약제가 막 중첩이 돼가지고 처방을 받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. 게다가 또 응급약이라고 해가지고 응급비만약이라고 해서 또 다른 비만약을 처방을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원래 이제 원칙은 비만약은 병용을 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다른 기존의 비만약을 동시에 먹는 건 조금 금기시 되어 있긴 한데 그런 경우도 있어서 약제가 아까 보니까 세보니까 뭐 대여섯 가지를 한꺼번에 먹게 되면 이제 서로 약제의 상호작용이 생겨가지고 그 약제 상호작용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신체에 위해를 끼칠 만한 일이 일어날지는 사실은 예측을 못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들을 좀 과다하게 복용하고 계신 경우가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약을 좀 줄이도록 노력을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. 물론 이런 약제가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단기간적으로 쓰는 거는 뭐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써야겠지만 오랫동안 쓰거나 혹은 남용하거나 오용할 경우에는 굉장히 좀 생과사를 결정지을 만한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고 올바른 약제 처방을 받으셔야겠습니다.